5월 11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줄여서 보발협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보발협은 작년 11월에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보건의학단체들로 구성됐는데요. 당시 의협은 구사의정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참여를 거부했었죠. 의협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보발협 참여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여하더라도 구사의정합의가 원칙이고 두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구사의정합의는 젊은 의사들의 희생 속에 얻어낸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핵심 안건은 오직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구사의정합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원칙을 지킨다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보발협 참여 여부를 내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의 박성민 의장은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은 의정협의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모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회의장을 뛰쳐나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밤을 새우더라도 끈질기게 우리 주장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진영을 가르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며 의협이 의사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여성 의사에 대한 권익 향상을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때마침 어제 한국여자의사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강북 삼성병원 김지혜 전임의 등이 상을 받았는데요. 윤석환 여자의사 회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섬세하고 따뜻한 여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사사회 내부에서 여의사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를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로 두는 정관 개정안이 현재 대의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12년째 계속되는 의료계와 보험사 간의 팽팽한 대립이 여전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지규열 의협보험이사는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가 할 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시스템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갖추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법적 의무를 지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청구 간소화로 심사가 간편해지면 보험사는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거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은 축소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업계 측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청구 간소화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과성이 불분명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 중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뺀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없다는 최종 판정이 나와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이 한창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어제 백신 이상 증상에 따른 의료 비용을 국가가 선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